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조기 입당과 관련해서 이재호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왜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했습니까? 예, 언론에서 조기 입당이다, 또 당 대표가 없는데 왜 입당했냐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네. 언제 입당했느냐, 네. 대표가 있을 때 했느냐 없을 때 했느냐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네. 문제는 입당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입당을 하나 며칠 늦게 하나 그건 윤석열 캠프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봐야지 네. 그 입당 자체를 갖고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입당으로 전체 지금 여야 간에 대선 판도가 아주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아마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이 입당함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은 진영 싸움이 아주 그냥 특히 굳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냐 국민의힘 진영이냐 이걸 굳이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좌냐 우냐 네. 진보냐 보수냐 이런 대결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아주 굳어진다 이 예. 말씀이시죠?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은 원래 윤석열 지지율 중에 많은 부분을 또 떠받치고 있던 부분이 이제 일종의 중도 세력이나 할까요? 예. 그리고 또 반문 진보 세력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표가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우려되는 건데 네. 윤석열의 입당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윤석열에게 호감을 가졌던 소위 반문 진보 진영 네. 또 국민의힘은 싫어하지만은 윤석열은 지지하겠다는 이 중도 진영 그렇죠. 이런 진영들이 조금 혼란에 빠지고 이 세력들이 중간에 뜰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문제인데 네. 만약에 밖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밖에서 독자적으로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네. 이 중에 상당표가 안철수 쪽으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것이 지금 우선입니다. 네. 안철수 쪽으로 상당 부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예. 말씀이신데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없는 제3지대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3지대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지만은 네. 윤석열이의 그동안에 행적으로 봐서 지지하겠다 이런 세력들이 있어야 제3지대가 되는데 네. 그 세력들이 이제 윤석열 입당으로 인해서 좀 다소 네.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제3지대라고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예, 예. 그럼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예. 15명 정도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강력한 후보인 윤석열 입당으로 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후보들의 판도는 어떻게 지금 변할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재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율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네. 이제 보수 야권 지지 후보를만 물으면 네. 윤석열 씨가 한 30% 정도 나오고 네. 홍준표 씨가 한 16, 7% 나오는데 그 둘을 제외하면 다 10% 미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다른 후보들이 네. 지지도가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거냐가 관건인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밖에 있을 때 하고 네.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대선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가장 관심사는 말입니다. 윤석열 입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우량주라고 평가받았던 최재형 후보. 예. 최재형 후보가 어떻게 될 건지 가장 궁금합니다. 뭐 최재형 후보 국민 이제 윤석열 후보 다음으로 지지도가 이제 홍준표, 최재형 이런 순인데 네.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네. 예, 큰 변화가 없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아주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생기면 네. 홍준표 후보나 이제 최재형 후보가 둘이가 또 경쟁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 뭐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 이런 소문들이 돌고 또 예. 그걸 공격하는 네거티브 공작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지금 아주 막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윤석열 리스크 국민의힘이 방어해 줄까요? 힘이 될까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지금 야당이 거의 이제 투쟁력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결국은 네거티브는 투쟁으로 막아야 되는데 네. 나는 뭐 야당의 방어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윤석열에 대한 여당의 그런 흠집내기 이런 거는 지지세에 큰 변화가 없고요. 네. 여당이 네거티브나 당내에 있어서의 그런 그 소위 경선에 있어서의 서로 경쟁 관계에 의해서 하는 네거티브는 지지도에 영향이 없는데 오히려 지지도에 영향이 있는 거는 윤석열 자신에 있습니다. 최근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 부정식품 네. 건이라든지 주 52시간 건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그 윤석열 본인이 다듬어지지 않는 네. 그런 그 말들에 의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빠질 우려가 있지 네거티브 때문에 지지율이 빠질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요.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게 또 조금 변수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룰인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 갖고는 대선 흥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최재형 입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뭐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이 뭐 장기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경선 장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건 직접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선거인단이 직접 모바일 투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국 순회 경선, 국민 참여 경선을 하지 않고 네. 그냥 국민이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경선을 진행한다면 경선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대선 흥행이 안 되고 선거 운동이 안 되죠. 국민들이 관심을 못 갖죠. 그냥 네네. 당내 행사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경선은 당내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경선 룰로 만들려면 국민 참여 경선 적어도 유권자 10분의 1 정도, 네. 400만 정도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모바일 투표를 하는 이런 경선 형태로 순회 경선하지 않으면 네. 현재의 국민의힘 경선 룰 갖고는 대선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국민의 마음을 국민의힘 경선에 잡아두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면 대선 흥행은 실패한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당 시점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준석 당대표가 전남도에 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 대표가 없는 시점에 이렇게 뭐 전격 입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또 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친윤석열계 의원이 뭐 한 4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준석 당권파와 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묘하게 좀 이렇게 어떤 그 엇박자, 불협화음이 벌써부터 지금 나온다고 예. 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윤석열과 이준석의 엇박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저는 엇박자라고 보지 않고요. 네. 정치를 하면 특히 대선을 앞두면 무슨 개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뭐 옛날에 친이계 친박계 나왔듯이 네. 그건 흔히들 있는 건데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윤석열 입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자기네들 없는데 왜 입당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건 자기네들 내부는 뭐 서운할는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이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빨리 입당하면 빨리 입당해서 좋은 거지 꼭 무슨 대표나 지도부 있어야만 입당하느냐 없을 때도 입당할 수 있지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입당을 뭐 대표들이 없는데 왜 했냐 하는 거는 이해관계자들 당 지도부의 마음이지 국민들이 전체 시각에서 볼 때는 그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